다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비율입니다. 전체를 통틀어 64.4%이고 심지어 여성의 경우 무려 72.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지역 또한 마찬가지죠. 2명 중 1명이 체중에 신경 쓰는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 그리고 각종 비법들과 지식은 이미 차고 넘쳐나죠. 하지만 전 세계의 비만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를 전염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연구는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주장하죠. 우리는 저 연구처럼 감량, 다시 요요, 그리고 다시 감량, 다시 요요를 반복하며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생각까지 들곤 하죠. 앞선 연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든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정작 유지는 하지 못한다. 왜 유지를 하기 어려울까요? 보통 다이어트 하면 우리는 체중을 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죠. 목표를 세워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칼로리를 줄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적은 숫자의 칼로리를 먹어서 체중의 숫자를 줄여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 환경부터 바꿔버리죠. 모두들 알다시피 책을 읽기 위해선 책을 읽으려는 노력보단 책과 1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을 보는 그 순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아예 건강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구매하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과 간편식을 구매하지 않죠. 그럼 아예 배달도 되지 않는 곳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외딴 산골 같은 곳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0을 만들어 볼까요? 제로 칼로리 식품만 먹는 거예요. 어떤가요? 네, 이런 상황은 분명 일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무섭게 살을 찌우기 시작하겠죠. 전문가들은 자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다이어트를 삶의 중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처럼 되고 싶다면 우리는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한 일상이 아닌 나의 일상을 위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했는지 잘 몰랐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보고자 다이어트 책들을 하나씩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책을 읽을수록 오히려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읽은 책이 10권을 넘어가자 드는 생각은 오직 이것뿐이었죠. 의사들이 쓴 책은 원리에 대해선 빠삭했지만 정작 방식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저탄고지 식단을 하라는 식의 흔한 조언뿐이었고 또 다른 책들은 단백질은 나쁘다, 채식이 짱을 외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트 무용론도 존재했죠. 책 저자들의 주장은 정말 각자 나쁜 뜻으로 개성이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특정한 사고방식이었죠. 적어도 사람들은 내 의지력이 뛰어나다고 감탄하기는 한다. 내가 음식을 참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마근하고 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마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햄버거 사진을 보면 흉측스럽고 무색무취한 느낌을 받는다. 나는 살코기에 핑크 슬라임을 섞어 다진 육을 만들기 위해 소에게 먹였던 화학물질과 항생제를 떠올린다. 이제 샐러드를 손질할 때면 나는 즐겁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나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오래 살기 위해서 시작한 채식이 나를 활기차게 해주기 때문에 선택한 채식으로 바뀌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며 느꼈던 경험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80시간 정도 물과 커피 이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래서 가족들은 저의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걸 1년 동안 반복하면요? 22년, 단식을 하는 저의 일주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식을 하며 운동도 꾸준히 하고 평범하게 삶을 이어가려면 단지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습관에 관한 지식들은 나쁜 습관을 없애려 할 때 그 빈자리를 채울 대체 행동을 만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콜라가 너무 좋다면 제로 콜라로 바꾸기,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이외의 음료는 탄산수로 바꾸는 식의 선택을 반복하는 겁니다. 위의 의사의 경우처럼 고기를 채소로 대체하는 것도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고기의 단점을 부각하고 채소의 장점을 강조하는 믿음을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고기를 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좋아하지 않게 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속에서 그를 평가하며 그가 자신들처럼 고기를 바란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특별한 자제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을 외관상 자제력이라고 부릅니다. 좋아하지 않는 걸 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자제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는 정말로 참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저와 비슷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식곤증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 라는 소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밥을 먹으면 오히려 먹기 전보다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식사의 빈자리를 채운 것, 그건 바로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지만 않으면 저는 분명 성과를 쌓고 있었고 저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단식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닌 시간을 나의 편으로 삼는 삶의 한 방식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일주일에 2일을 단식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Well, excuse me. 채식을 하게 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나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시작한 채식이 나를 활기차게 해주기 때문에 선택한 채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모두 체중이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칼로리 같은 숫자에도 무심했죠. 그들은 단지 자신이 택한 다이어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는 그저 따라오는 것일 뿐이었죠. 여전히 누군가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런 단순한 인식이 정말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2번에 걸쳐 같은 밀크쉐이크를 건넸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밀크쉐이크를 마시기 전, 마시는 중, 마신 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의 밀크쉐이크는 매우 진한 640칼로리라고 소개됐고 다른 두 번째 상황에선 저지방의 140칼로리라고 소개됐죠. 같은 사람이 같은 밀크쉐이크를 마셨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밀크쉐이크를 묘사하는 말뿐이죠. 과연 두 상황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640칼로리로 소개되었을 때는 그렐린 수치를 빠르게 떨어뜨렸지만 두 번째의 140칼로리로 소개되었을 땐 그렐린 수치가 유지됐죠. 이는 첫 번째의 경우 우리가 포만감을 느꼈다는 신호이며 다른 두 번째의 경우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꾼 유일한 차이는 밀크쉐이크에 대한 믿음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생리적 반응마저 바꿀 정도입니다. 다이어트는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뭐가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찾아가야 하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의 다이어트, 즉 믿음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죠.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바로 실험실이라는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 다음 질문들은 여러분의 마음속 안전한 실험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믿고 있는 당신의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자신의 생각을 뜯어보고 다시금 객관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새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의문을 의문으로 남겨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답보다도 그저 함께 문제를 바라봐주는 것, 그런 불확실함을 함께할 존재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닌 그저 내 옆에 선다. 명성에 관한 많은 책들이 끝에 가선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엔 무엇을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내 옆에 서 있는 것 뿐이죠. 나는 그 무엇도 아닌 그저 내 옆에 선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자신 스스로에게 함께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나를 지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다이어트가 어떻게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저절로 따라오는 그 선택의 일부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삶을 위한 더 건강한 선택을 반복하면 우리는 어느새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